안녕하세요. 우주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성격장애를 주제로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성격장애에는 크게 A, B, C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A형 성격장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원치 않으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성격장애는 다른 임상적 진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직업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니 몇 가지 진단 기준이 해당되는 것 같다고 내가 성격장애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단 기준은 정신질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적인 DSM-5로 가장 최근에 나온 판입니다.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가 진단을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정말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건강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A형 성격장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A형 성격장애의 경우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이한 성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 적대적 태도로 사회에 부적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속이고 해를 입힌다고 의심한다. 두 번째,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부적절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모욕, 상해, 경멸 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오해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도 자신의 성격이나 명성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해서 즉시 화를 내거나 반격한다. 일곱 번째,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의 바람기에 대한 반복적인 의심을 한다. 진단 기준에 대해 다 말씀드렸고요. 편집성 성격장애가 대인관계나 사회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과도하게 의심을 하고 적대감을 나타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잘 따지고 고집도 세고 비꼬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은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편집성 성격장애를 보인 사람은 내가 의심한 게 역시 맞았다 라는 합리화의 증거로 활용하고요. 다른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우울증과 공포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망상장애나 조현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 기준 중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성 성격장애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며 내성적인 성격의 병리적인 형태인데요.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두 번째,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성 경험을 갖는 일에 거의 흥미가 없다. 네 번째, 직계 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다. 다섯 번째,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다. 여섯 번째,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고립되어 있고 단조로운 정동을 보인다. 여기서 정동은 쉽게 말해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진단 기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주위에 사람들만 없다면 내 인생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생각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을 병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중 4개 이상일 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형 성격장애는 기이한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관계망상적 사고. 쉽게 말해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를 갖고 있음. 쉽게 말해 미신이나 천리안, 텔레파시 등이 있고요. 세 번째, 신체적 환각을 포함해 유별난 지각 경험을 하고요. 네 번째로 괴이한 사고와 언어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다섯 번째, 의심 또는 편집적 사고. 여섯 번째,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정동. 정동은 쉽게 말해 감정 상태라 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직계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덟 번째, 과도한 사회적 불안. 이 불안은 다른 사람과 친밀해져도 줄어들지 않으며 망상적 공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괴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진단 기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진단 기준 중에 5개 이상일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계 가족 중 조현병을 겪었던 가족이 있을 시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독특한 사고를 보이며 인지적 왜곡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리안이 가능하다거나 텔레파시를 할 수 있다거나 축지법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이 있죠. 유병률은 3% 정도며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성격장애 A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여러 증상들이 있고 굉장히 특이한 증상들도 존재합니다. 또 이러한 힘듦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듣다가 한두 개라도 나랑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산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성격장애 B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비리였습니다.